네, 최근에 이슈로 좀 짚었으면 하는 게 대우건설 매각 관련된 소식입니다. 대우건설 매각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옛날 2018년도에 좀 호반건설이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무산됐었잖아요. 이번에 6월 말에 예비 입찰을 하면서 7월 초에 예비 후보 선정 실사, 그 다음에 8월에 본입찰이 들어갈 거다라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예상 인수 후보가 좀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 DS 네트워크스와 스카이레이크, IPM 컨소시엄이 가져가느냐, 중흥건설이 가져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우건설이 어떻게 매각되느냐에 따라서 건설주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붐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나는 다음 친중파 연결고리가 어떻게 하나, 이런 거는 산업은행 마피아들이 어떻게 판을 짜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예상 인수 후보 제가 두 개만 말씀드렸지만 중국 공정총공사도 있고요, 아부다비 투자청도 있어요. 또 한행컴퍼니 전에 남양용 오너지분 적격 인수했던 거기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사모펀드 비슷한 거니까. 그런데 나는 이게 중국과 중동 중에 하나 걸리면 난리 나겠지. 그쵸. 그러면 또 거부감도 많을 거야. 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소화해내냐가 차기 정권 그러니까 거부가 되는 거, 이게 둘 다 충돌돼. 그러니까 A라는가 B라는 게 서로 막 싸워. 이거를 이거보다 더 큰 거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야. 그게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 어떤 그림이요? 그래서 여기에는 중동 자본, 중국 자본? 중국 자본은 당장은 거부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중동 자금. 왜냐면 지금 갖다 얘기해서 현대 오일뱅크, 아람코 이거는 지금 뭐 다 있잖아. 그게 또 거부감 있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중국의 공상은행이 들어왔다 이런 난리 나죠. 한국 뺏기도 이게 난리 난다고.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거쳐서 들어오거나 펀드에서 파킹시켜서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는 중동 자금이라도 순수한 중동인지 중국계 중동인지 근데 그 일반 투자자들이 추적할 수는 없죠. 몰라. 우리가 작전을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펀드에 숨는다는 게 그런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아람코, 사우디, 카타르가 일단은 중심이야. 그게 북극해 물류나 항로나 그 다음에 이게 물류의 싸움 같아. 패권의 싸움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달러와 위안화의 패권 싸움만 보잖아. 나는 이게 물류의 예를 들어서 앵글로색슨계, 그 다음에 오일 달러, 이런 것들, 아메리카, 이런 중심의 수에즈 운하로 해서 유럽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갖고 움직였던 이 물류의 거점이, 나는 이제 중국의 일대 해양로, 그 다음에 사우디와 카타르의 큰 정책의 변화, 그 다음에 그거를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친중파로 바뀌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 남북 간의 이 부분이, 북한이 이제 정책을 바꾸는 것 같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이렇게 잘 안 주는 것 같아. 대만에 집중하니까 북한 쪽의 집중도가 옛날에는 5였다면 지금은 3에서 2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또 그 틈새를 치고 나가면서 전략화시키는 기회인데, 지금 현 정부 팀들이 그 틈새를 무조건 찌르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에너지가, 그래서 나는 현대건설보다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한국가스공사, 이게 이 에너지를 구상하면서 이렇게 점핑점에서 A보단 B가 낫고, 그러니까 B보다 A가 낫고 A보다 다음은 난 걸로 가자는 거지.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현대건설보다는 앞서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한국가스공사 말씀하셨으니까 대우건설은 어떨까요? 대우건설은 누구한테 뭔가 인수되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누가 가져가느냐? 그치. 그럼 누가 가져가는 게 베스트예요? 나는 합작으로 중동 얼마, 우리 기업 나라 기업 얼마.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이 다 갖고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중심은 간단히 얘기해서
그 어떤 섹터, 그러니까 회사와 회사로 깔 건지 컨소시엄으로 위장할 그건 모르겠어. 그건 어떻게 디자인하는 데 따라 다르겠지만 두 가지 색깔을 합쳐서 들어가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명단 나오는 게 어디라고? DS 네트워크스와 스카이레이크 그리고 IPM 컨소시엄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부동산 시행사랑 국내 PF 사모펀드랑 그 해외 인프라 투자 전문 기업이 한 팀을 이룬 거 하나랑 중흥건설이요. 나는 뭐 중흥건설하고 또 이렇게 또 그 산업은행이 좀 해서 다시 이렇게 뭐 하지 않을까? 뭔가 다른 또 펀드하고 해서 두 개가 딱 움직이면 딱 좋겠다. 한번 기대해 보죠. 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은 누가 가져가는지 그 기사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시면. 그래서 대우건설은 흔들 때마다 사요. 흔들 때마다.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흔들 때 추가 매수? 그리고 이거는 HMM 비슷하게 되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졌던 것들은 단기적 코스로 보지 마. 그냥 대우건설은 그냥 한 6개월에 한 번씩 보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크게 관심 두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중국에서 세자녀를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당장은 호재가 아니지만 나중에 좀 길게 봤을 때 뭐 유아용품 관련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시장은 별로 안 움직여요. 나도 안 봐. 시장이 정답인 거죠? 시장 정답이야. 안 봐. 안 봐요? 끝. 너무 기대하지 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냐면 시진핑이 자기의 사상으로 구상된 홍위병을 키우려고 그러는구나라고 정도밖에. 그리고 선생님 사실 나라가 3명까지 낳아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3명을 낳겠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낳기는 쉬워. 어떻게 키워? 그거 국가가 키워줄 거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나라 그래도 안 나. 저 제 친구한테 아무 생각 없이 야 셋째는 나라에서 돈도 주고 거저 키운다며 했다가 엄청 엄청 미안해. 여긴 내가 살게. 제발 사게 해줘.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중국이나 시진핑 그 정부의 가장 핵심은 앞으로 5년간은 대만이야. 대만에 조금 집중한다. 대만. 모든 사상이나 정책이나 모든 게 대만에 집중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둘러리치는 정책은 그냥 시행의 속도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별로? 그 유아용품 관련주 뭐 이런 것들 크게 기대하지 말고 만약에 기대를 한다면 소비재주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는 건 괜찮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시진핑 와갖고 오히려 저기 면세점 주식들이라든지 면세점의 거버넌스. 그러니까 롯데지주 계속 집중해 드리잖아. 오히려 그런 거를 노리시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 정책 나왔다고 해서 와 흥분해갖고 유아용품 사자 당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 방금 롯데지주가 낫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최근 롯데지주 움직임이 좋은데 댓글 중에 일본 올림픽 지금 독도 문제 관련해서 좀 논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안 간다 이러면 롯데지주 타격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댓글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무시해. 그런 이슈들은? 그 댓글 무시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린 그거보다는 롯데지주가 가지고 있는 힘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거버넌스야. 지금 그 롯데그룹을 보려고 그러면 그 해외 글로벌 이거보다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 자체가 지금 똥줄이 탔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채권을 주식 올려갖고 빨리 바꿔야 돼. 그래서 요새 뉴스 나오는 거 봐. 속도 봐.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롯데 렌탈을 빨리 상장시켜서 키운 다음에 이거를 또 해갖고 호텔 롯데까지 가는데 총력을 다해. 거기에 이베이에다가 배팅을 얼마 하나. 이런 이슈를 중심으로 봐야지 글로벌의 환경에 여러 가지 지금 가면 옛날 같으면 사드 연골고리에서 뭔가 물품 들어온다 그러면 롯데그룹이 당장 성주골프장 사드 직격하면 전혀
또 불매운동 하면은 또 롯데그룹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골고리를 머릿속에 지우세요. 자, 손님 그러면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자금을 빨리 확보해야 되고 롯데렌탈 상장하는 거에 중심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린카 부분이 국내 사모펀드로부터 약 1,500억 원 정도 투자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럼 이런 부분이 롯데렌탈이 상장하는데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거를 펄 씹는다고 그런 거야. 이런 거를? 이런 거를 펄을 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면 롯데렌탈이 예를 들어서 10,000원 받을 게 15,000원 받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펄 씹는 뉴스를 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도쿄 올림픽에서 뭐 여러 가지에서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걔네들이 한다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롯데그룹이 그동안 그 일본 에너지 이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뭔가 할 건가 할 때 나는 여기서 이제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 근데 일본 올림픽에서 왜 갑자기 원격 진료가 나온 거죠? 이게 우리나라 어떤 플랫폼에서 가장 이제 큰 싸움의 에너지가 원격 진료야. 우리나라 플랫폼에서. 왜요, 선생님? 코로나에서 봤잖아. 모든 생명의 데이터를 빅데이터 해갖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갖고 거기에 그 스마트 시스템 통제를 하고 법률 바꿔갖고 하면 여기서도 대중화와 고급화가 있어. 고급화는 이제 차병원이 추구하는 한 사람당 1억씩 받아갖고 호텔에다 딱 놓고 그냥 한 달간 패키지로 그냥 싹 하는 방식. 가고 싶다. 그 다음에 대중화 방식은 이제 우리가 핸드폰에서 이제 또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그 병원 플랫폼, 약국 플랫폼, 그 다음에 똑딱, 굿딱 있음 이런 거 같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네이버가 라인을 통해서 일본부터 시작하잖아. 근데 그게 중심이 우리나라가 먼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 나는 그 롯데그룹이 그거 놔두지 않아. 그럼 플랫폼 사업까지 롯데그룹이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 프로젝트가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롯데그룹에서 그런 원격 진료 관련해서 플랫폼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나요? 그게 호텔 롯데? 호텔에서 호텔 롯데를 관광식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텔 안에 뭐 케어도 받고 뭐 하고 약간 그런 그 거점으로? 비즈니스를 아마 나중에 보세요. 할 겁니다. 일본부터 거점에서. 그러니까 이럴 때 또 콜라보를 하지. 그러네요. 일본 기업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콜라보 방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베이에 목숨 건다 생각이 들어요. 이베이 플랫폼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롯데렌탈이 이제 상장이 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5월 31일에 했어요.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상장을 좀 앞당길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9월 달에 9월에 거의 확정된 것 같아. 패스트 트랙 제도라는 거는 실적이 나와 있는 기업들의 심사 기간을 낮춰줘서 좀 확실히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 실적도 워낙 좋고 또 그린카 사업 부분이 투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공유 경제 이런 사업도 좀 신사업으로 좀 우리가 드러낸다 하면서 롯데렌탈이 조금 더 가치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호텔 롯데 또 그러면 우리 학습 스타디 한 거 있어. SK 주가가 언제 고점 찍었지? SK가요? 작년 7월 SK 바이오팜 뭐 때문이었죠? 막 분위기가 맞아요. 바이오팜. 그럼 롯데 렌탈 상장 언제? 9월? 롯데 지주 8월 고점. 롯데 지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적 찍었어. 그러네, 적중. 우리 8월 말에 만에 적중하는지 아니는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무섭다. 과연 무국수님은 시간 여행자가 맞을까? 신점 찍은 거니까. 틀리면 아이고 그럴 수도 있다. 그죠? 난 지켜보겠어. 그래, 아유 무섭네. 알겠습니다. 말실수한 것 같다. 일단 롯데 렌탈의 대주주가 호텔 롯데입니다. 호텔 롯데가 75.49%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롯데 렌탈이 성공적으로 상장을 해야
또 호텔 롯데 상장도 이어질 수 있으리라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장을 준비해요. 롯데 로지스틱스. 롯데 로지스틱스. 아, 지난번에 언급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무지기수로 SK그룹 이렇게 막 그냥 지금 3개 했나?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SK 그 IT 뭐 SKIT. 그거 같이 앞으로 1년 안에 롯데그룹 그냥 시리즈로 보나 보세요. 네, 롯데 공모판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일본계 자금을 계속 파이프라인에서 한번 할 거야. 근데 선생님, 주식에 감정을 실으면 안 되지만 저는 일본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솔직히 싫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오게 돼 있어. 그리고 나는 이 롯데그룹 가면 보면 뒤에 보이지 않는 주술사가 있는 것 같아. 주술사. 쟤네들 이 로고 봐. 이 로고 만든 거. 이 로고라는 것도 이게 SK 행복 날개. 나비. 이 로고가 얘네들 분명히 지금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디야? 롯데월드 타워요. 그러니까 저기 전주인가 진주에도 졌지. 부산, 일본에서 이제 이게 진짜 제가 말했잖아요. 빈손들. 그랑도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걔네도 최종 목표가 5 뭔지 어디가 아닌지 알아? 평양이 원사. 대박. 그럼 이제 더 이상 오리오 초코파이 안 먹고 롯데 초코파이 먹는 거야. 우리 한번 이것도 10년 안에 10년 여러분, 일단 10년 그림 나왔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자, 선생님, 그럼 이제 롯데그룹 하면 또 우리 하나 더 짚어야 되는 게, 최근 들어서 리츠 산업 부각을 받으면서 롯데리츠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롯데리츠가 지난 한 달 기준, 5월부터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4%. 뭐 그 외에 리츠 관련된 종목 이지스 밸류 리츠도 12.6%, 코람코 에너지 리츠 8%, 이리츠 코랩 이것도 8.5%. 이제 금리 인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새 리츠나 이쪽에 관심 많고 이제 리포트가 막 나옵니다. 이번에 삼성증권인가 만든 롯데리츠 리포트 참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처음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략도 세웠지. 단기간에 6,000원 넘었으니까 끊었다가 반 밑에서 다시 사시든지 그 잔파도 무시하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라. 아니 그냥 쳐다보지 마라. 중간에 팔게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리츠는 금리 인상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또 같이 언급을 하면서, 제 기억에 약간 찬바람부터 옷 좀 두툼하게 입었을 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증자 다 참여해서 받으시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텐데, 지금 투자 전략 6,000원 단에서는 뭐 좀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조정할 때 좀 대응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5,500, 6,000원에서 이렇게 흔든다고. 그래서 밑에 산 사람, 증자받는 사람 털어내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계단 하나. 이렇게 해서 계단을 2번, 3번 이렇게 움직이지 쫙 가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산 사람들은 가만히 버티고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흔들 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산 사람보다는 비싼 가격에 샀으니까 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거를 견뎌내야지 뭐. 그거를 감안하고 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서 사라. 들어온 거. 마치 우리가 현대건설 3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한 거를 4만 4천 5천 원대에 들어오신 분하고 똑같은 거지. 왜 그때 들어와? 그럼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왜 그때 들어와? 다시 눌림목 줄 때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롯데리츠는 5자 5,000단에서 들어가세요. 5,000도 5,100이 있고 200이 있고 300이 400, 500, 600, 700, 800이 있는데 어느 단에서 들어가요? 5,100, 200은 아닐 것 같아. 그냥 5,500에서 5,800 사이? 거기서는 들어갈 것 같아. 5,500에서 800 사이에 진입 가능하지만 일단 위치가 아래서 산 사람보다는 고가 위치고, 그 위치는 조정을 받으면서 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이해해 주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종목을 계속 언급을 드리다 보니까 전에 제일 초기 시점에 언급을 드렸던 이후에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그 위치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또 방송 보시면 업로드된 날짜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저희 방송은 거의 좀 시차를 줄이기 위해서 금요일,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땐 토요일 이렇게 주말간 촬영을 해서 개장 전에, 월요일 개장 전에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차 함께 보시면서 좀 이게 어느 시점에서 들어간 건지 함께 차트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좀 이슈도 많이 짚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두 개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만 할까요? 두 개도 돼. 그럼 먼저 국제 유가가 지금 뭐 최고치를 찍고 있잖아요. 유가가 상승할 때 좀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게 봐야지.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의 수요가 증가해서 선순환되는 유가 상승 이렇게 보면 이 시장이 증폭 현상이 나와서 조선이라든지 LNG라든지 중동 쪽의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니까 건설 그리고 SOC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서 가는 거고 오히려 그 인플레이션에만 강조해 갖고 뭐 그다음에 구리 그다음에 이런 W 이런 것들로 해서 약간 그 상품 투기적인 에너지로 올라가면 이거는 좀 질 나쁜 상승. 그런데 지금 보면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수요 증가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그런 상승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건 어쨌든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동량이 증가한다는 거고 물동량이 증가하면 원자재들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건설 경기 뭐 이런 부분이 아니 그거는 좋아지는 당연한 거죠. 거 아니야? 백신 여건 나오고 이제 사람들 여행하게 다니면 비행기가 뜰 거 아니야? 비행기가 뜨면 뭐야? 비행기 뜨면 유가. 그거 비행기 그냥 지금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건데 뜨면 이제 배 뜨고 비행기 뜨면 걔네들이 뭐 바람으로 풍력으로 가냐? 근데 선생님 유가가 올라가면 수소 아까 말한 그런 LNG선 이런 거랑 대체되잖아요. 근데 뒤져봐 말이 수소로 가는 지금의 그게 있나? 없죠. 이런. 지금 당장의 대체제는 아닌 걸로. 그러니까 그거 자꾸 왜 10년 후 얘기를 하지 마. 이게 주식은 항상 미래를 봐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미래에 너무 포커스 맞추니까 현재랑 괴리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막 다 수소차 눈에 날아다닌 것 같아. 나는 이제 택배도 벌써 로봇으로 받는 느낌이야. 문 열어놓고 택배 아저씨 왔다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로봇 아저씨야? 자,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본다는 거 스펙주가 최근 들어서 급등락을 보이는데 좀 이거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근데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 네? 투기니까 우선조 오르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그러면 이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처럼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주식하시는 분들도 좀 얼마 정도 묻어놨다가 올라오면 팔고 그래도 돼요? 너무 이론적인, 이상적인 상황인 건가요? 그거는 저거하고 비슷해. 그 대선 주자 관련주. 정치 테마주 같은 거? 내 아는 후배가 대선 투자주를 어떻게 하는지 아냐? 다 뿌려놓고 그 중에서 올라가는 거 수확하시잖아요. 그놈은 다 사. 다 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몰빵이 아니라 나는 이 돈을 날릴래. 사고부터 그래. 그럼 3천만 원을 딱 정해갖고 그 돈은 난 날려도 돼. 대신 3천만 원을 10개를 300씩 다. 한 종목 사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막 튀어오르지, 그 팔아갖고 안 올라가고. 그래서 10개, 9개 해갖고 걔 얘기야. 나중에 한 3개 되니까 구자가 더블 되더래. 근데 3천만 원을 버릴 각오로 해야 된다는 게 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 관련주나 스펙 관련주나 기본 개념이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주린이나 그런 분들은 옆에도 가지 마세요. 옆에도 가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잘 보고 마음 편한 매매를 할 수 있는 돈 정도로.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분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뿌려보는 전략이지. 나 나중에 로또 되면 한번 해봐야지. 주린이들은 그냥 편한 종목,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룹에 편한 종목이 쌀 때 사서 매매하지 않고 큰 게 와서 한번 팔고 요거 3번만 하세요. 그런데 노력하지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급등하는 거 급등주에 깡통됩니다. 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이제 선생님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되게 중요해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 다음 주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블랙록의 공격 가능성 확률이 높다. 블랙록이 왜 우리나라를 공격해요? 먹을 게 많나? 아니 공격 변동해야 먹을 떡이 있지. 가만히 있으면 뭐가 있어. 그리고 큰 그림으로는 중국 들어가. 우리나라 일단 일부 포지션 줄여가 중국. 그러니까 아시아에 그게 편성되어 있는 금액 비중을 조절을 해서 우리나라 엑시트하고 중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록 갖고 있는 거 피하라는 게 그거야. 네, 선생님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잖아요.
많지 않아. 그래도 한 5개 넘잖아요. 에이씨, 무슨. 시가상이 50개 중에 10개 정도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블랙록이 그렇게 크게 투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종목들 피하자. 그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삼성 SDI, 기타 등등 다 아니 카페. 우리 카페 보면 써 있어요.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근데 선생님, 우리 주력 종목들 전에 얘기했던 거 중에 넷마블도 엄청난 수익을 받고 지금 조정 중인데 넷마블도 블랙록이 들어왔잖아요. 넷마블도 피해요? 넷마블 그러니까 블랙록 중 그러니까 블랙록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안 피하는 게 포스코. 안 피하는 게? 포스코, 넷마블, 은행주. 이거는 피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쪽은 조금 늘리더라고. 그리고 넷마블은 그 블랙록보다 더 큰 에너지가 있어. 뭐게? BTS. BTS 코웨이. 넷마블이 뭘 갖고 있어? 더 큰 카카오뱅크. 우리 그게 더 주력이잖아. 코웨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연골고리 이런 것들. 이거는 10월 달까지 계속 볼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아까 방금 말하다 헷갈렸는데 지금 조정하고 코웨이 있잖아요. 코웨이도 지금 그럼 괜찮은 거죠? 일부 팔아갖고 다시 사고 팔아서 10만 원 넘을 때까지 추세로 갑시다. 그럼 코웨이도 넷마블, 카카오뱅크 때까지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기해야 돼. 요거 감사합니다. 입고 왔어요. 뭐예요? 선물 받았어. 내가 지난주에 협찬 얘기해서? 유튜브에 꼭 입고 와주세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좋겠다. 부럽다. 이게 기계적으로 말해야 돼. 부럽다. 저 선생님 너무너무 멋지게 코디해주신 익명의 우리 애청자분 감사드린다는 말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정말 꽉꽉 눌러 담아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저희의 애정 이런 방송에 녹아들어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방송이니까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애정 댓글도 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힘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니 그거 1주년 한다며. 그거는 따로. 따로? 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